헌법, 우리 이제 사례 연습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목 간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 우리가 객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록형이 있잖아요. 헌법은 기록형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비벼 쓸 수가 있으니까. 민법은 이게 안 되거든요. 민법하고 행정법은 오히려 이게 안 되죠. 근데 헌법은 기록형이 굉장히 쉬워요. 사례도 쉬운 편이에요. 근데 객관식이 되게 어렵죠, 헌법은. 그래서 객관식에서 사실은 점수를 잘 받기가 되게 어렵고, 가성비도 떨어져요, 여기는 가성비. 왜냐면 이게 헌법은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 밑도 끝도 없어요, 객관식은. 그래서 그냥 여기는 사실은 내가 객관식을 잘한다, 그러면 뭐 그건 잘하면 되는데, 사실 잘하기가 어려워요, 객관식을, 헌법은. 그러면 내가 점수를 딸 수 있는 건 사례하고 기록형에서 따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어프로치 자체를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죠. 사례하고 기록형이 왜 쉽냐? 사실 헌법은 양은 적어요. 왜냐하면 조문이 적으니까. 근데 그게 부속법령 끼고 그 다음에 헌재결정 끼고 까다롭게 내려 그러면 헌법처럼 까다롭게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객관식에서.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 고시 때도. 그래서 객관식에서 아무튼 내가 좀 잘 못한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남들도 잘 못해요. 얘기 잘 안 하지. 몇 개 틀렸는지. 근데 되게 어려워요. 여기서 안 하고 이제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사례하고 기록형도 마찬가지고 사례도 마찬가지 비슷한 거지만 사실은 기록형보다 오히려 사례가 더 쉽죠. 쉬운 난이도로 생각하면은 기록형이라는 거는 뭐 써야 되는 또 문구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고 사례는 결국에는 이제 적법 요건 그게 뭐 헌법 소원이 되는 거잖아요. 헌법 소원의 적법 요건. 그 다음에 이제 본안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 그 다음에 헌법에서의 승은 가처분밖에 없어요. 가처분. 그러니까 이게 소송 요건,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본안, 결정. 헌재는 결정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 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그 다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문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문 보면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 적법 요건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뭐 청공기, 자직현, 보리병기 뭐 이렇게 해갖고 외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 이게 전부예요, 거의. 그 다음에 이제 뭐 권한쟁의가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적법 요건에서는 헌법상 뭐 인정되는 기관이냐 뭐 그런 걸 중심으로 그 다음에 헌법상 보호되는 권한이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가처분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 본안 요건은 뭐밖에 없어요. 결국 비례 원칙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한 게 이제 평등권 침해에서는 자의금지 원칙이죠. 그렇죠? 자의금지 원칙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 그러면 비례 원칙으로 또 가는데 그냥 우리는 수험적으로 비례 원칙으로 가면 돼요.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포섭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비례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뭐 절대적 금지가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여기서 절대적인 금지. 예를 들어서 뭐 언론 출판 같은 거 있잖아요. 언론 출판. 그러면 검열 해당 여부 뭐 이런 거.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행정청에 심사하고 사전에 심사하고 제출하고 그걸 강제할 방법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깔아놓고 만약에 이거다 그러면 그냥 위헌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바로 위헌. 그 뭐 이렇게 뭐 절대 금지 이외에는 다 비례 원칙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위헌이 있고 그 다음에 헌불이 있고 그 다음에 한정 결정이 있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기속력. 그쵸? 기속력은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의 뭐 시적 범위.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게 별로 없어요, 사례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사례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거 좀 많이 쓰고. 근데 이게 이제 좀 약간 추상적이니까 뭐라고 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색할 수가 있죠. 근데 다 비슷하다는 거, 다 거기서 거기니까 쫄지 말고 아무튼 자신감 있게 이 정도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막 쓰는 거예요. 헌법은 막 쓰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게 단점도 되지만 장점도 돼요. 여러분 민법에서는 막 쓸 수가 없거든. 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막 쓰기가 어려운데 헌법은 막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형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갑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의 적법 요건을 검토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자, 여기와 관련된 부분은 뭘로 물어보냐면 이건 적법 요건. 적법한지. 그 다음에 요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적법성. 그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잖아요. 제청 신청.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헌법 107조 1항에 있는 요건 사실은 재판의 전제성만 풀어내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재판의 전제성. 이런 데에서 여러분 이거 두 문자 외울 것도 별로가 없잖아요. 이거 속적다. 그쵸? 그래서 계속 중이고 적용하고 다른 뭐 결정과 이유가 나와야 된다. 뭐 이것만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점수를 까먹으면 안 되죠. 적법 요건을 검토하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조조문 있잖아요. 참조조문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조문을 잘 써야 돼요. 헌법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 107조 1항부터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는 거예요. 문제에서 기승 전결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적법 요건이니까 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갑은 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외과의원을 개설해서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를 거부하고 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거기다 언더라인이 돼야겠지. 왜냐하면 이게 본안이니까. 그렇죠? 이게 본안이고 거기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중에 국민건강보험법 32조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32조를 가는 거지. 그래서 32조를 보니까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2조가 당해 취소 소송의 재판의 전제성이 되느냐 그 부분만 써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는 거고 거기서 상단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대상을 열거해 놓고 특수한 진료기법으로 진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32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면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거부하지 못한다. 이게 32조 2항이죠. 그러니까 얘가 거부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지정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잖아요. 취소소송에서.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속적 딱 깔아놓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문제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요.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점에서는 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속적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헌법 107조 1항 이걸 써야죠. 그렇죠? 문제점은 항상 법조문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 법학의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 107조 1항을 쓰고 헌법 107조 1항에 의하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요건 사실은 뭐다? 속적다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 사실로 하고 있고 재판의 전제성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건 사실을
뭐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전제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전제성. 그 다음에 내용이 보면 심판 대상이 법률 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야 되고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 이건 사실 중요하진 않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제성이 핵심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서 신청권자하고 대상성은 사실 안 써도 돼요. 전제성이 중요한 거죠. 그 전제성이란 여기에 있는 세 가지의 요건 사실 의 써주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포섭이죠 이게. 그럼 보면 이게 중요한 거죠. 거기 나의 별표하고 갑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에 있죠. 본문에 돼 있잖아요. 행정법원의 계속 중 거기다가 포섭. 이게 1번에 대한 포섭이에요. 이 교재도 그런 건 잘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포섭에서 점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거기에 의의에서 1번 있죠. 거기에 의의 1번하고 사안의 경우에 1번 있죠. 이거 링크를 걸어주세요. 그래서 각각의 요건 사실별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줘서 포섭이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수험적 기술은 뭐가 될까요? 넘버링이에요. 넘버링. 그래서 요건 사실을 동그라미 1번부터 2번부터 3번까지 다 깔고 그 다음에 포섭도 마찬가지로 1, 2, 3번으로 넣어줘야 여러분들 여기서 점수가 결정돼요. 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속적단은 다 알지. 근데 포섭을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넘버링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성 인정된다. 적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2번하고 3번을 썼다. 뭐 재청 신청권자 2번이야 별거 없고 심판 대상성과 관련해서 법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법률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라든가 아니면은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하고 그 다음에 법률하고 결합해서 한 경우 그것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긴급 명령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조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즉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대위 명령 그렇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관련된 결정을 좀 많이 써주면 되죠. 알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과 관련된 적법 요건의 문제가 나오면 헌법 107조 1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속적다 재판의 전제성 깔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쇼부를 쳐야 되는 부분은 전제성에서 요건사실 3개 깔아놓고 그 다음에 포섭 제시문에 있는 정보 결합해가지고 1, 2, 3번 연결해 주는 거 거기서 승부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게 적법성만 물어보진 않았겠지? 그러면 결국에 본안을 물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본안은 결국 뭐예요? 결국 비례 원칙으로 우리가 이게 비례 원칙에 부합하면은 합헌, 부합하지 않으면 위헌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면 자, 문제에서 이 사건 소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후에 갑은 1차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국가배상 소송을 민사소송에 제기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 국가배상법 8조 한번 가볼까요? 국가배상법 8조. 거기 보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의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국가배상법 자체가 이미 뭐예요? 민법 750조에 있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특별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관할을 판단할 때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송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즉 청구 취지와 그 다음에 주문에 실리는 대상, 그 소송물을 대상으로 관할을 판단하는 우리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은 어디예요? 민사법원인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민사법원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게 원래 행정법에서 배운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막 쓰는 거예요. 헌법에서도 쓰고 막 다 때려 넣는 거죠. 아는 거 나오면.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갑은 1차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법률인 식품위생법 44조 1항 3호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려고 하는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느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한번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속적 다와 관련된 포섭의 자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상단에 있는 제시문 속에 있는 거지. 알겠죠? 그게 결국에는 이게 무슨 게임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약간 뭐야 그거. 이렇게 뭐 끼워 맞추기 게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6페이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건 사실 중에 재판의 전제성이죠. 근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서 요건 사실 적법 요건은 뭐 전제성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점, 그다음에 재판의 전제성에 의 뭐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문제점 또 어디서 시작한다? 우리 헌법 107조 1항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속적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있잖아요. 3번에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 거기다가 별표하고 재판의 결과라는 건 여러분 주문과 이유로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결론이라는 게 뭐 주문의 결론이냐 이유의 결론이냐 뭐 그건 왜냐하면 이유의 기속력이 형성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 플러스 주문 다 된다. 그 다음에 뭐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 되면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뭐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될까요? 핵심 요건 사실이 고의 과실이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 나올 거라는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이 언제예요? 처분시야, 처분시. 그러니까 당해 공무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의 관점에서 비추었을 때 내가 처분을 때릴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만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만 때리면 되는 거야. 공무원이 뭐 미래를 예상하면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나?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분을 할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만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을 때리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고의과실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고의과실에 이제 예를 들면 국배라는 게 요건사실이 있잖아요. 공무원. 여러분 민사에서 배우는 요건사실. 그 다음에 2개. 고의과실. 이걸 뽑을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위법성. 그 다음에 직무 관련성. 그 다음에 상당 인과관계. 그 다음에 손해 발생. 그러니까 위법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이 요건 사실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냐 위헌이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요건 사실은 뭐 이거지. 고의과실. 이게 나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고의과실이 인정되질 않아. 그렇죠? 그러면은 국배의 수소법원이 민사법원에서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질 않아요. 달라지질 않지. 이거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고의과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그거에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처분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해요? 이게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라고 동일한 견지에서 판시한다. 이렇게 막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뭐 행정법, 뭐 헌법 뭐 다 똑같잖아요. 공법이니까.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중대하기는 하지만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취소 사유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대법원은 어떠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판시를 하죠. 그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법원도 넣고 헌재도 넣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나가리 되는 거예요? 다른 재판이 나올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국배는 깨지게 돼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국배는 무조건 기각으로만 되는 거지. 뭐 인용이 될 수가 없죠. 이게 위헌이 된다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2번이 별표예요. 출제 가능성도 있고. 여러분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게 모의고사도 쌓일 만큼 쌓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실제 시험도 쌓일 만큼 쌓였잖아요. 이제 변시가 히스토리가 좀 되니까. 그래갖고 냈던 거 내도 다 못 풀어요. 결국엔. 그렇죠? 그 다음에 냈던 걸 워딩을 똑같이 푸나? 그렇진 않고 결국에는 뭐 국배가 수소법원인데에서 재판의 전제성 뭐 이렇게 해서 출제하면 이건 행정법하고 헌법이 연계되는 아주 좋은 쟁점이기 때문에 이런 게 출제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 관할 뭐 이런 것도 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럼 국가배상법 8조 소송물 기준 민사법원의 수소법원 그래서 민사법원에서의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갖고 아는 거 다 때려 넣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과 관련된 적법 요건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풀어봤고 12페이지. 이거는 이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거든요. 적법 요건.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어요? 이 기 하고 있는 거예요. 기. 그렇죠? 어렵진 않죠. 예. 헌법은 사례가 제일 쉬워요. 사례가 어려운 게 이제 민법이 어렵고 민법, 형법이 사례가 어렵고 행정법도 좀 어렵죠. 근데 헌법이 제일 쉽다. 근데 내가 사례를 잘 못한다. 그러면 나가리예요. 나가리. 헌법에서 내가 사례를 잘 못한다.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식을 잘하기가 어렵거든. 잘 봐야 된다. 자,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건가요? 거기 노정년은 거기서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헌법소원이잖아. 그쵸? 헌법소원이면 두 가지밖에 없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하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둘 중에서 뭐가 되는지는 이제 뭘로 보는 거예요? 거기 노정년은 여기서부터 보는 거지. 여러분 문제를 읽고 쟁점을 추출하고 그 쟁점에 따라서 제시문을 분석하는 거는 우리가 뭐 수능에서 언어 능력 할 때 비문학에서도 똑같잖아. 문제를 읽고 제시문을 읽어야지 제시문 맨땅에서 헤딩하듯이 읽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쟁점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헌법소원 언더라인 그렇죠? 적법 기 헌법소원 그러면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뭐 보면 노정년은 2012년 7월 9일 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네요. 근데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노정년은 재임용 거부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뭐 이런 거 한다면 위헌 재청 신청 언더라인 그쵸?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했는데 법원은 기각한 거예요. 기각. 법원은 왜 기각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엔 위헌 아니야 이렇게 해서 기각한 거지. 그러니까 법원 자체에서도 헌법에 대해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배웠던 쟁점이었잖아요. 기각 당했어. 그러면 이건 뭘까?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권리구제형은 안 되는 거고 위헌심사형이겠지. 그래서 이제 8월 24일 날 통지가 된 거죠. 그렇죠? 8월 24일 날 통지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의 문제예요? 여러분 달력이 있으니까. 달력이 있으니까 이거는 청구기간 문제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청구기간이라는 부분도 적법 요건 중에 하나로 여러분 들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날짜를 잘 봐야지. 그렇죠? 법원은 2012년 8월 21일 위 신청을 기각했고 기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달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8월 24일 통지가 된 거예요. 그럼 8월 24일 여러분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은 8월 24일을 달력에다 체크하는 거야. 체크하세요. 체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일이잖아. 그러니까 초일 불사님이니까 며칠부터 출발? 그러니까 25일부터 출발해야지. 거기 25일부터 그러니까 24일을 이렇게 체크하고, 여러분 수험 방법인데, 24일 이렇게 체크하고 25일부터 이렇게 출발, 이렇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30일을 세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12년 9월 24일이 딱 30일째가 되는 거예요. 24일. 이게 30일째가 되거든요. 알겠죠?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일이 되니까, 다음 날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24일, 이렇게 해서 24일 체크. 이건 기록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달력에다가 체크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뭐 이걸로 90일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90일이니까 1부터 90까지 세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빼고 그 다음에 뭐 계산하고 해도 되는데 헌법은 그냥 뭐 카운트해도 되죠. 자, 그래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적법 여부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처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그렇죠? 그럼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기각이라는 거, 거기서 기각 결정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청구 기간이라는 거, 뭐 이런 거 쓰면 되죠.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성에서 기각 결정, 그 다음에 청구 기간 요것만 추가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심판의 대상성, 법률이라는 거, 뭐 이건 뭐 아까 똑같은 거고, 이 법률인데 뭐 이걸 뭐 쓸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의 전제성 똑같아요. 속적다 쓰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아까 제가 봤던 부분의 상단에서 제시문의 정보를 통해서 포섭을 해갖고 속적다에다가 이제 끼워 넣는 게임, 그게 사안의 경우 거기다 별표하고 눈으로 바르세요.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그 다음에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이 있나? 아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었어. 근데 이제 청구 기간이 중요한데 30일 이내에 해야 돼. 통지일로부터. 근데 이제 말일이 공휴일이죠. 그래서 공휴일 다음에 이 길인 2012년 9월 24일. 원래 23일이 30일째인데 23일이 뭐예요? 휴일이니까. 청구 기간 준수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제 노정년은 거기서요. 노정년은 그러니까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거기서 노정년은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노정년은 변호사 정당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언더라인하고 이런 것도 포섭의 자료가 돼요. 왜냐하면 헌법소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헌법소원을 헌재에만 제기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법률 전문가가 헌법소원 제기하면 변호사들이 보정명령 하다가 이게 다 가거든. 그래서 이게 변호사 강제주의죠. 민형사하고 달리 변호사 강제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거,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포섭의 자료, 그 다음에 꼭 써줘야겠죠? 이것도 놓치면은 마이너스 1점이 되겠지? 그래서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것도 별표. 제시문에 있다라는 건 포섭에 끼라는 거니까. 그럼 조문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조문.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조문. 헌법재판소법 들어가서 변호사 강제주의 25조에 있죠? 그쵸? 그 딱 조문 깔고 그 다음에 그 조문에 따라서 변호사 강제주의도 요건사실이니까 여기서 변호사가 누구로 선임되느냐? 정당회가 선임됐기 때문에 헌재법 25조 3항의 요건사실 충족하여 적법하다. 이런 것도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의 게임이에요? 이게 집중력의 게임이지. 그쵸?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조문 여러분들 적시하고 반드시 포섭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잠을. 시험 전날 잠자는 연습을 잘해야죠.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공부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오늘부터 밤새고 끝까지 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망하는 거지. 왜냐하면 시험 당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겠지만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변시라는 거는 양이 많고 고도의 사고력과 집중력, 그 다음에 필력 이런 걸 요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최소한 7시간은 자야 돼. 시험 기간 중에도. 근데 그 시험 기간이 오면 여러분 갑자기 잠이 안 와요. 왜 그럴까? 긴장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소에 잠자는 연습을 많이 해둬야 돼요. 그래서 항상 11시에는 잠들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6시에 일어나고. 이게 습관이 되고 루틴이 돼서 그냥 습관에 따라서 잠들게끔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지만 여러분 시험 기간에 잘 잘 수 있어요. 시험 기간에 잠을 잘 안 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험 보는 중간에 유체 이탈이 될 수 있어요. 보다가 내가 아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가 평소에도 겪지 않았던 논탈로 빠지게 돼요. 스스로. 뭐 아무튼 잠을 많이 자야 된다. 변호사 강제주의 별표 조문 그 다음에 포섭.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사례에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사례는 결국에는 내용이 뭐야? 결국엔 변호사는 포섭이에요. 포섭. 그쵸? 변호사는 포섭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포섭의 레퍼런스는 뭐야? 법조문하고 이 법조문에 대한 해석인 뭐예요? 판례지, 판례. 그럼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건사실. 그래서 만약에 1, 2, 3이다. 그렇죠? 그럼 법조문에도 법조문에는 뭐 이렇게 요건사실이 여러 개가 아니니까 그냥 법조문은 법조문으로 비비면 되고 판례의 요건사실은 그대로 1번, 2번, 3번 넘버링 해갖고 시스테매틱하게 포섭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점수가 많이 갈린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위헌심사용 헌법소원도 잘 보면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다음 18페이지 하나 더 볼까요? 자, 갑의 위 법령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적법한가. 근데 이제 30점의 언더라인. 아까는 10점이었는데 얘는 30점이잖아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좀 자세히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점수도 이제 중요하죠. 자, 보니까 갑의 여기 이 부분 갑의 위 글이 네티즌의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갑이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금지된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갑에게 감봉 2개월 징계 처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인사처분이니까 행정심판 전치했을 거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거쳤겠지. 이에 갑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소청심사를 거쳐, 그렇죠. 거기 언더라인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소송법 18조, 그렇죠.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갑은 위 소송 계속 중, 즉 취소 소송 계속 중에 국가공무원법 동법 시행령 이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근데 11월 4일 기각. 그 다음에 22일 송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22일 송달일자에다가 항상 별표를 쳐야지. 그런 다음에 12월 16일 위 법령들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제기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달력이 없다는 건 그냥 준수 아니면 나가리인데 그게 누가 봐도 그냥 딱 봐도 나가리인 경우예요. 달력이 없으면. 이거는 어때? 22일 날 하고 16일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0일 당연히 충족하는 거지. 그렇죠? 그것도 센스 있게 알아야지. 달력이 없으면 나가리 아니면 충족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역수상 명백한 경우. 카운트하지 않아도. 그래서 위 법령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위 법령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적법한가? 결국에는 기각결정 때려 맞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했는데 기각당한 경우잖아.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 기각 그 다음에 68조 2항 위헌심사용 헌법소원 속적다 똑같아요. 그렇죠? 재판의 전제성 그 다음에 기각 그 다음에 20페이지로 와서 기각 결정하고 청구기간 그렇죠. 그래서 69조 2항 써줘야죠. 69조 2항이 법조문이니까 포섭 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써보세요. 거기다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잖아요. 뭐 이거 뭐 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강제주의 있잖아요. 변호사 강제주의도 웬만하면 요건 사실로 깔아두고, 만약에 제시문에 정보가 없으면, 제시문에 정보가 없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되냐면, 만약 갑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본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정적 포섭으로 해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헌법 107조 1항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건 뭐에 대해서만 해야 돼? 법률에 대해서만 해야죠. 그쵸? 근데 얘는 지금 문제가 뭐가 돼 있어? 시행령에 대해서 돼 있단 말이야. 시행령은 헌법 107조 2항에 따라서 어디다 해야 돼요? 법원에 해야 돼, 법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심판의 대상성을 써줘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19페이지에 심판의 대상성에다가 별표를 하고, 여러분 이게 점수 30점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왜 30점을 깔아주느냐? 청구기관, 변호사 뭐 이거 큰 쟁점도 아니고 제시문에 중요한 정보도 없고 전제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크게 그게 없어. 근데 이제 대상성과 관련해서 결국엔 107조 1항과 107조 2항에 대한 부분을 써줘야죠. 그 헌법 107조 1항에서는 법률에 대해서는 헌재에다가,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하라고 돼 있어요? 법원에 하라고 돼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시행령에 대해서 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할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성과 관련된 요건이 흠결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심판의 대상성과 관련된 표현도 우리가 헌법 107조 1항 깔고 그 다음에 2항 깔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썼잖아요. 쓰고 나서 결론 뒤에 내가 30점이잖아. 그럼 보론 써보세요. 보론.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6 다음에 7 보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본 시행령 만약 본 시행령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갑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지. 그래서 68조 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보론으로 뭐 이렇게 써야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이제 보론에 또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갑은 시행령에 대해서는 헌법 107조 2항에 따라서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보론 1, 그 다음에 보론 2가 되지. 그래서 이런 것도 막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수 보고 점수가 좀 길잖아요. 그러면 다 때려 넣는 거야. 아는 거. 뭐 이 헌법의 장점이죠. 뭐 아는 거 다 때려 넣기. 아는 게 없는데요? 아니죠. 요 정도만 알면 되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예전에 고시가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 갑의 권리구제 방안을 검토하시오 해서 대부분 다 헌법소원 쓰잖아요. 헌법소원. 근데 여러분 청원권도 우리 헌법에 있는 권리구제 방안이잖아. 그리고 보론, 청원권 행사 이렇게 썼거든요. 그럼 다른 거 쓴 것도 아니야. 그냥 청원권 행사, 보론 이것만 썼어요. 다 점수 줘요. 다. 신기하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못하기 때문에. 뭐라도 쓰면 점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다 현출해야 돼요. 뭐 있으면 다 쓰는 거야. 청원권도 무조건 쓰는 거지. 여기서 갑은 뭐 이에 대하여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디에다가? 국회에다가. 그렇죠? 기본권인 청구권적 기본 만약에 쓰고 싶으면 못 쓰면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청원권. 그렇죠? 청원권을 국회 또는
법률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 대해서는 정부에, 그렇죠?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고. 그러면 그걸 뭐 되게 현란하게 써야 되느냐? 아니에요. 현란하게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돼? 크루드하게 써도 돼요. 아주 거칠게. 쓰면 다 점수야. 아닐 것 같죠? 정말 그래요. 왜? 여러분들 제출한 답안 보면 형편없단 말이지. 이 공법. 그 형편없는 와중에 그 노력하는 그 정성적 요소가 느껴지잖아요. 점수, 다 점수. 여러분 만약에 제 말이 의심되면은 시험 한번 더 보세요. 더 봐갖고 그 전에 그렇게 안 하고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훨씬 점수가 높아져요. 공법은 그래요. 근데 민법은 안 그러지. 민법은 여러분 보론이라는 게 없어요. 민법은 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다 보론이라는 걸 쓴다는 것 자체가 민법에 대한 모욕이지. 민법에 보론이 어디 있어. 보론이라는 건 공법에만 있는 아주 그 보석 같은 목차죠. 형법에 보론이 있나? 형법에 보론이었어. 유죄면 유죄고 무죄면 무죄지. 그래서 그 증거 능력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거지. 거긴 보론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공법이라는 거는 개별법, 그러니까 뭐 민법하고 형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사이즈가 크죠. 사이즈가 큰 만큼 답이 딱 하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공법의 장점이고 그 공법의 본질을 그렇게 통찰하고 답안에도 그렇게 어프로치를 깔면 점수가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법은 뻔뻔해야 돼. 내가 뭘 안다고 쓰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점수가 안 나오고 몰라도 아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런 자세. 청원권도 써보세요. 거기다 청원권. 보론에다가 30점이잖아요. 그거 다 점수거든요.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자, 갑이제기 헌법소원 심판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들을 검토한 다음에 적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변시잖아. 2회 변시.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보니까 행정소송 계속 중 어쩌고저쩌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했고 가면 어쩌고저쩌고 변호사로 선임된 병으로부터 행복주권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68조 2항이죠. 뒤에 보면 달력이 나왔어. 그쵸? 달력에다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시문에 있는 정보 보면서 달력에 체크. 그러면 날짜 체크하고 달력에 체크. 30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는 자 21페이지 가서 양가로 4번 있죠. 경과규정. 거기 언더라인 별표. 여러분 경과규정이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 경과규정 별표. 그 어디냐면 21페이지 본문에 양가로 4번 있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경과규정. 거기다 언더라인 별표. 여러분 행정법에서도 경과규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이 헌법하고 행정법에서는 경과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과규정이 나오면 긴장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있고 갑이 있어. 근데 얘가 이제 신청했잖아. 근데 이제 얘가 거부했어. 그래서 이제 A 요건 충족됐다는 이유로 해갖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거부를 때려 맞으니까 이제 취소 소송 제기했잖아요. 법원에다가.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된 거예요. 법이 개정돼서 A 요건에다가 플러스 B 요건도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인용됐어. 그 다음에 확정됐어. 그러면 기속력 발생하죠. 그래서 법원이 얘를 묶어. 그러면 얘가 다시 거부를 했어. 근데 거부. 응? 거부를 하면은 왜 거부했느냐? 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부해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경과규정이 있어.
그래서 이 법 시행 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구법에 의한다라고 경과 규정이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법에 의해야지. 그럼 신법에 의하면 안 돼. 그러니까 거부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경과 규정의 효력이거든요. 근데 헌재에서도 굉장히 중요해. 이 경과 규정이. 그 경과 규정 읽어보세요. 경과 규정으로 재직에서 뭐 이렇게 돼 있고,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부칙 조항과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소급하여 적용한 부칙 조항은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어느 날? 2012년 8월 16일 공포되어 같은 달 시행되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페이지에 가서 자, 심판 대상 중 공무원연금법, 퇴직연금, 삭감료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 1조는 이미 퇴직한 갑에게는 적용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거야. 경과 규정 내용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들에게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부칙이니까 당시 퇴직했으면 적용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경과 규정을 잘 봐야 돼. 공법에서는. 자,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청구기간. 여러분 달력이 있으면 아무튼 초일 불산입 그 다음에 말일 그 다음에 공휴일 뭐 그거 잘 계산하라는 거니까 분명히 뭐 그거를 걸어 놓고 뭐 30일이냐 31일이냐 29일이냐 그 사이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잘 보고 그래서 부적법 뭐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어요. 자, 좀 쉬었다가 볼게요.